먼저 윤리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리 결정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윤리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서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 밝히거나 소명해 주지 않으면 윤리위의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갖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고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이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최고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대표에게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닭발까지 구의원 법인카드로 선결제해서 먹었다는 김병기 의원. 그렇게 모은 현금이 들어있다는 비밀 금고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김경 시의원이 쓰던 태블릿과 노트북도 이미 찾을 길이 없습니다. 강선 의원은 새 전화기를 내놓고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줍니다. 경찰이 뭉개는 동안 진작 구속됐어야 할 범죄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로 고발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아예 시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권 스스로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악착같이 특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강선우, 김경, 전재수에서 끝나지 않고 얽히고 설킨 자신들의 비리가 몽땅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거악을 덮어온 김현지와 이재명 대통령의 실체가 탄로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법은 기어이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특검의 본래 목적인데 파묘하듯 죽은 권력만 파헤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선거용 특검, 정치보복 특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2차 특검을 포기하고 공천뇌물, 통일교 게이트, 대장동 항소 포기, 민주당이 받아야 될 3대 특검에 대해서 답하기 바랍니다. 오물은 오래 덮어 놓을수록 더 심하게 썩을 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나 공천 뇌물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답도 하지 않고 민주당의 정치 특검인 2차 종합특검 법안만 올린다면 국민의힘은 국민들께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수단까지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권 검찰개혁의 검은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 법안은 사실상 이재명 친위 수사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중수청 수사사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해서
민변, 참여연대 출신 친정권 변호사들에게 수사권을 주려고 합니다. 2028년 10월까지만 대통령실 출신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꼼수를 써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조직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수사사법관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 감독 권한을 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아예 원천 봉쇄해 놓았습니다. 수사기관을 정권의 충견으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걸로도 모자랐는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 보완 수사권까지 박탈하겠다면서 정부안을 뒤집어 엎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목표로 하는 대로 검찰이 해체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더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은 비싼 변호사를 앞세워 법망을 빠져나가고 돈 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억울함을 하소연할 길도 없어질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친위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이 바뀌어도 정치의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수 야당에 대한 내란몰이만이 유일한 선택지인 듯합니다.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이미 한번 연장했던 3대 특검으로 장기간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된 사안들에 대해서 또다시 2차 종합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불공정한 여당 무죄, 야당 유죄입니다. 3대 특검에 검사 136명을 포함해서 총 257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이 되었고 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미진하다는 이유로 다시 종합특검을 추진한다면 이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수사의 무한 반복일 뿐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2차 특검법에는 최대 170일 동안 검사 30명, 검사 외 공무원 70명 이내 총 100명의 파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특검에 비해서 무엇이 다르고 왜 불가피한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쳇말로 닥치고 고입니다. 법원 행정처마저 반대 의견을 표명한 특검법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야당 탄압 내란몰이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야당 탄압 특검 연장이 아니라 공정한 쌍특검입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 그리고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과 여당의 통일교 유착 은폐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민중기 특검입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특검 수사를 추진하는 것은 권력 남용에 불과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취임 후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말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야당 탄압 정치보복 특검법을 한병도 지도부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존중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황당무계한 특검으로 여당 내부의 비리 의혹을 덮고 야당을 탄압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정치 공작이 아닙니다. 민생을 수습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책임 있는 국정 운영입니다. 고물가 고환율로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민생 해결 능력도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몰이 프레임과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는 것은 집권 세력의 명백한 책임 방기이자 직무유기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야당 탄압 3대 특검 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고물가 고환율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살리기 위해 즉각 민생협체의장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고위원 신동욱입니다. 특검 중독자 이재명 대통령, 특검 중독자 우원식 국회의장, 특검 중독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 특검 중독자 추미애 민주당 법사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특검이 아니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방법과 수단이 없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특검이 아니면 국정 운영이 안 됩니까? 헌정사상 최초라는 3대 특검이 문을 닫은 지 그 특검에 문 닫는 사인에 잉크가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종합 특검을 합니까?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좀 다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과의 협상에서 밑도 끝도 없이 반드시 종합특검을 처리해야 한다. 이 종합특검을 반대하면 내란 종식의 방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혹시 현지 누나로부터 전화 받았습니까? 특검 안 하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이 안 되니 인디안 기우제식으로 비가 내릴 때까지 국민의힘 유죄라는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특검해라. 이번 종합특검에서 또 아무 결론 없으면, 아무 결과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을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특검을 이렇게 남발합니까? 특검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상대로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사법기관의 예외적 수단으로 특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3대 특검이 우리 야당 의원들 탈탈 털어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무슨 종합특검을 또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 또 압수수색하고 오라가라 하고 해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 그것 이상도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정치 관여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특검이 우리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이번 지방선거가 중립적 상황에서 치러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차 특검에서 아무 결론도 나지 않았던 저희 국민의힘에 대한 반복 수사, 망신주기 수사 계속 반복할 겁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검으로 흥한 자, 특검으로 망할 것이다. 저희가 오늘 통일교 특검을 받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뇌물받은 특검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김병기 본인들이 제명해 놓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천 뇌물 특검 이것에 대해서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고 2차 종합특검 하자고 합니다. 저는 반드시 특검으로 흥한 민주당, 특검으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대한민국 참 검사 노릇도 경찰 노릇도 판사 노릇도 하기 힘든 나라입니다. 배운 대로 살기 참 힘든 나라입니다. 국민 한 분 한 분 자신의 삶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가족, 내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신도 내려놓고 직업윤리도 내려놔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참 아빠 노릇도 엄마 노릇도 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빚을 내려 해도 빚낼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대출 금리는 치솟습니다. 내 아이들, 내 가족들 지키기 위해서는 내 삶과 휴식은 내려놔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있었습니다.
구형은 구형일 뿐이고 검사의 의견일 뿐이지만 205억 국민 혈세를 썼던 특검 부끄럽지 않습니까? 검사 노릇도 판사 노릇도 정치인 노릇도 가장 노릇도 참 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법관 여러분이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간 수많은 재판 자료 보시느라 수고하셨던 존경하는 재판관님, 재판관 노릇 참 힘드시겠지만 부디 법리와 원칙,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해주시길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법이 기준과 원칙을 잃는다면 결국 최종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입니다. 한 번 무너진 법치가 마지막으로 향하는 칼끝은 항상 국민이었습니다.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던 이재명의 재판은 중지됐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동봉투 사건은 항소심 전원 무죄 처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응폐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1심에서 박지원 등 주요 피고인 7명 모두 무죄였습니다. 대장동 뇌물 의혹 김만배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의 잣대가 법리가 아닌 진영의 논리에 의해 양갈래로 나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들께 다시 한번 읍소합니다. 하나의 사건, 특정인 한 명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아 주십시오. 법의 기준이 무너지면 최종 피해자는 결국 대한민국입니다. 최종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각자의 노릇을 하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이 계속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12개 혐의, 5개 재판,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권력으로 부패와 범죄 혐의를 모두 덮고 있는 부패 천국, 김병기 민주당 공천뇌물 사건, 전재수 등 통일교 유착 사건, 특검 실시합시다. 대한민국 법치 바로 세웁시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장동혁 대표님께서 우리 최고위 결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윤리위 이슈는 그것으로 정리드리고 오늘 저는 임명장을 받으신 조광한 최고위원님 그리고 김대식 특보단장님, 당대표 정무실장님 환영합니다. 조광한 최고위원님은 행정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숫자와 절차 뒤에 있는 사람의 삶을 가장 먼저 보는 행정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잘 알고 또 어떤 일이든 상의해 왔던 분으로 격하게 환영드립니다. 말보다 결과로 신뢰를 쌓아온 리더십이 강점입니다. 당이 국민의 일상으로 더 가까이 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분입니다. 김대식 특보단장님, 정책과 정치, 중앙과 현장을 잇는 조율의 전문가이십니다. 앞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전체를 움직이는 조용한 리더십, 복잡한 사안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정무적 감각이 정말 탁월하십니다. 당의 전략이 현실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분으로 정말 환영드립니다. 김장겸 정무실장님, 평소에 너무 존경하는 분입니다. 원칙을 지키되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절제된 정치인입니다. 갈등의 한복판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 정쟁보다 국민 눈높이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의 메시지를 신뢰로 바꾸는 역할을 해주실 분으로 믿습니다. 세 분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자리를 욕심내기보다 책임을 먼저 고민해온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조합 자체가 국민을 향한 정치의 방향이 어디인지, 우리 국민의 힘의 방향이 어디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분을 모시고 또 우리 지도부가 국민들께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당의 전직 당대표의 윤리 결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당의 현주소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두 분의 대통령이 연거푸 탄핵을 당해서 사실상 정치적 기반이 와해될 지경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보수 정치의 뿌리는 깊고도 넓고 우리에 대한 요구도 아직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치 세력으로서 우리의 존재 근거는 그분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으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포기하면 이재명 정권 일당 독재가 들어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근거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늘 혁신하고 변화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 당의 당명도 바꾸고 당의 정강정책도 수정하면서 새 출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지난 시대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시대의 정치, 과거의 정치적 부산물도 말끔히 정리하고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시 국민 앞에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금일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저 인사드리는 날이니까 저도 한 말씀 드려야겠죠. 예. 뭐 오랜만에 마이크 잡으니까 좀 긴장이 되네요. 혹시 저도 말 실수를 좀 하는 사람이어서 말 실수할까봐 오늘은 참 모처럼 원고를 써왔네요. 네. 저는 1990년 1월달 3당 합당 직후 정치권에 몸을 담은 후로 진짜 볼 것 못 볼 것 다 겪으면서 대한민국 정치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대표님을 포함해서 다른 최고위원님들께서 말씀 다 하셨지만 저는 36년의 한국 현대사의 정치 과정 속에서 요즘과 같은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경우는 처음 겪습니다. 너무 황당하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정서적 충격이 심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치 영역이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전에는 그나마 유지되었던 생산성 있는 정치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앞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위기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당은 안과 밖에서 감내하기 버거운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과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에도 버거운 상황에서 일부의 과잉된 몰입이 우리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합리적 이성과 상식적 논리는 위축되다 못해 거의 찾아보기 힘든 지경입니다.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들이 자과잉된 이성과 한 방향으로 기울어진 감성을 갖고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오늘의 이 참담한 현실은 우리 당 스스로의 부족함에서 기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개인의 정치적 탐욕 때문에 전체를 희생시키는 착취적 정치 행태를 이제는 대다수 우리 당 구성원들을 위해서라도
아프지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당과 보수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님께서 열악한 정치 환경 속에서 당의 생명력 복원을 위해 힘겹게 뛰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심장이 튼튼하게 일정 수준까지 회복될 때까지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며 함께 뛰는 것이 우리가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산적한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당과 불안한 현실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열정을 쏟아볼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신 장동혁 대표님과 흔쾌히 동의해 주신 최고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결코 만만하지도 않고 녹록지 않은 현실이지만 제 삶의 과정에서 마지막 봉사라고 여기며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책위 의장입니다. 정책위 의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 소임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힘을 말이 아니라 정책으로 평가받는 정당, 민생 경제를 살리는 민생 정책 정당으로 만드는 데 제 역량을 모두 쏟아넣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는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책과 공약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선거입니다. 정책위원회는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즉각 작동하고 실행 가능한 책임 있는 공약으로 국민 앞에 다가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민생 경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삼중고는 여전히 서민의 삶을 옥죄고 있고 부동산 시장 불안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은 미래 세대의 희망을 꺾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매출 급감과 높은 고정비 부담 속에서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2030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이른바 쉬어섬 인구가 7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현금 부자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한다는 절망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생경제위기 극복을 정책위원회 활동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습니다. 특히 장동혁 당대표께서 밝히신 대로 오늘부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민생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와 여의도 연구원이 긴밀히 협업하여 숫자와 이론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제대로 나아지게 하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직후인 오전 10시부터 고물가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제1차 민생 경제 점검 회의를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엄정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민생 앞에 가장 먼저 답하는 정당,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정책위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송구합니다. 제가 정책위 의장님 말씀을 잠깐 빼먹어서 아주 국가의 말씀을 빼먹어서 네, 재심해 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 방금 우리 정점식 정책의장님 말씀대로 평소에 이렇게 유심히 저는 이렇게 배워 왔습니다. 정말 법과 제도로 모든 정책을 이렇게 완성시키는 분인데요. 속도보다 늘 완결성을 이렇게 중시하는 정책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책의장님을 오셔서 정말 격하게 환영드립니다. 특히 이제 복잡한 어떤 쟁점 앞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셔요. 우리 의장님께서는. 그리고 헌법과 법 체계 안에서 답을 찾는 정말 차분한 판단력이 뛰어나십니다.
또 정책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구호로 소모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그 무게감 있는 리더십, 이 당의 정책이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지속적으로 메워 오신 분입니다. 이 정책의 신뢰가 디테일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인데, 우리 당이 정책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그 힘, 그 중심에 우리 정점식 정책의장님이 계신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